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우리가 비대면 수업, 마지막 날, 10월 13일, 마지막 날이자 여러분들이 이미 객관식, 중간고사 시험도 받고, 주관식, 중간고사 시험도 봤습니다. 자, 마지막 강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과제물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지난 그 2교시에 이어서 수상인명구조원의 기본 영법 중에 요거는 스컬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컬링 기본 영법.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죠. 스컬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컬링을 할 때는 우리가 팔꿈치를 구부려서 전완부라고 그러죠. 손바닥부터 팔꿈치까지 부위를 전완부라고 하는데, 전완부를 손바닥을 살짝 아주 약간만 오목하게 해서 물을 바깥으로 밀었다가 안으로 밀었다가 둘 다 미는 겁니다. 리커버리가 아니에요. 바깥으로 밀고 다시 안으로 밀고 양쪽 손을 똑같이 무한대를 그리면서 물을 누르듯이 눌러 민다 그러죠. 눌러서 민다. 무한대를 그리면 물을 눌러서 밀면 힘의 방향이 밑으로 누르면서 좌우로 무한대를 그리며 안과 밖으로 눌러 민다. 힘의 방향이 어디로 가나요? 힘의 방향이 물 아래로 이렇게 힘의 방향이 물 아래로 내려가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몸은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 뜨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바로 추진력을 바깥으로 물 밑으로 보내는 어떻게 보면 양력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프로펠러 원리라고 하죠. 프로펠러. 여러분들 헬리콥터가 위로 뜨죠? 헬리콥터가 위로 뜨고 모든 비행기 추진력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양력의 원리, 베르누이의 원리라고도 하는데 그거와 원리가 일정 정도 흡사합니다. 일정 정도. 여기서 왜 일정 정도라고 하냐면 물이라는 특성, 매질이 다르기 때문에 부력의 영향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영향, 유체역학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또 한 가지 그 원리, 양력의 원리는 뭐냐면 쉽게 표현하자면 모든 물체는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모든 힘의 방향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그죠? 자, 힘의 방향이 윗부분에서 세게 이렇게 휘저으면은 많이 휘젓게 되면은 물의 흐름, 물체의 흐름이 빨라지기 때문에 밀도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밀도가 낮아지게 되겠죠. 그죠? 그 반대편에는 밀도가 높은 상태로 있게 되겠네요. 힘의 방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겠네요. 네, 부력의 영향도 있겠죠. 손 동작도 매질을 눌러서 밑으로 보내는 추진력이 있을 수 있겠고, 상당히 과학적인 원리로 스컬링, 물체를 띄우거나 눌러 미는 방향으로 추진력을 내보낸다 라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영상을 한번 볼게요. 어떤 원리로 이 사람은 지금 일자로 똑바로 서가지고 이렇게 떠 있네요. 자, 스컬링.
뭐 바쁘게 움직이지도 않죠. 이런 정도만 움직이더라도 이렇게 이분은 굉장히 편안하게 떠 있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한 바퀴를 돌고 있네요. 손바닥 모양의 물을 보내는 그 방향 전환에 따라서 몸을 좌우로 돌릴 수가 있어요. 360도 뿐만 아니라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스컬링 자세는 서서 스컬링을 하고 있네요. 스컬링. 서서 스컬링. 누워서 스컬링. 누워서 스컬링을 할 때는 손바닥의 모양과 추진력의 방향을 어디로 보내느냐에 따라서 머리 위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다리 쪽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한 바퀴를 돌 수도 있고, 누운 상태에서죠. 그렇게 방향 전환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습 시간에 제가 시범을 보이면서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여기서 스컬링시 굉장히 중요한 동작인데 이 손동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히. 자, 요거는 이 손가락을 벌렸어요. 손가락 벌리면 물이 다 새나가죠. 그래서 지금은 오므렸습니다. 오므렸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물에서 보면은 미세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손동작 어떻게 보여요? 단순히 그냥 휘젓는 걸로 보이나요?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그죠? 손바닥은 손가락을 다 붙였고 제꼈다 끌었다 손 모양을 제꼈다 끌었다 제꼈다 끌었다 그렇죠. 이렇게 눌러서 제꼈다 끌어오고 눌러 제끼고 눌러 끌어오고 마치 또 여기에 무슨 공 같은 물체가 하나 있는데 이 공을 옆으로 벌리고 공을 끌어오고 약간 그런 느낌을 취한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 그 느낌을 딱 캐치하고 나면 이렇게 떠 있는 스컬링 자체가 그다지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라톤을 하면서 그 4점, 임계점을 넘기다 보면 내가 달리는 건지 공기와 바람이 나를 달리게 하는 건지 별로 힘이 들이지 않은 채 자동으로 달려지게 되는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도 느낀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을 잘 느끼게 되면 그렇게 심하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서서 스컬링, 팔의 힘만으로만 서서 스컬, 요 물 소용돌이 요거 회오리 치는 거 보이시나요? 토네이도처럼 물을 눌러서 밑으로 밀었다 뺐다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신체의 자세에 따라서 이렇게 엎드릴 수도 있고 누울 수도 있어요. 이 손 방향 보세요. 뭐 추진력이 뒤로 가죠. 추진력이 뒤로. 추진력을 뒤로 보내기 때문에 어디로 이동을 해요? 머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머리 쪽으로. 발을 살짝살짝 흔드는 거는 균형을 잡기 위해서 흔드는 거예요. 약간의 추진력을 얻는 것도 있고. 엎드려서 가는 거는 뭐 호흡이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겠네요. 자, 보통은 엎드려서 스컬링은 많이 안 하는데 물 속에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엎드려 스컬링 하는 것도 지금과 같은 이런 식으로 머리 쪽으로도 이동할 수도 있고 발 쪽으로도 이동할 수도 있고 뭐 엎드려 있건 누워 있건 서 있건 360도를 회전할 수 있다는 것도 오로지 손의 추진력만으로 360도를 회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면 좋겠네요. 할 겁니다. 다. 방향 전환. 왼쪽으로 360도 돌았다가 오른쪽으로 360도 돌았다가 하는
방향 전환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서서 이병이에요. 이병. 스컬링은 이제 살펴봤고, 지금부터는 또 이병인데, 이병 동작은 여러 가지 동작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자유형 킥 상태에서 꼿꼿이 서서 이병을 하는 그런 동작인데,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무릎을 구부려서 기마 자세 같은 앉은 자세로 하는 이병보다는 체력 소모가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자, 이병. 플러터킥이라고도 해요. vertical flutter kick. 자, 굉장히 부드럽죠? 물고기 그 꼬리가 이렇게 살랑살랑, 허벅지에서부터 무릎까지는 좀 뻣뻣하게 탄력을 유지한 채 그 아랫부분은 마치도 물고기 꼬리 지느러미가 흔들리는 것 같은 탄력을 유지하고 있죠. 발목도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나무토막처럼 뻣뻣하게 힘을 주고 있으면은 이렇게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자, 이것도 역시나 물의 추진력을 발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반동에 의해서 부력도 있고 프로펠러처럼 물을 자꾸 이렇게 밑으로 보내기 때문에 위로 뜨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는 거죠. 자, 아까는 오로지 팔 힘만으로 물에 떠 있는 걸 스컬링이라고 했다면 지금은 이병 시에는 손동작, 스컬링과 다리를 동시에 해도 되지만 지금 이 모습은 오로지 다리 힘만으로 손 들고 이병, 손 들고 플러터킥 이병이라고 하죠.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손을 들었을 경우에는 보다 더 빨리 움직여야지만 추진력이 더 배가가 되겠죠. 손까지 스컬링을 같이 썼을 때는 추진력을 손도 쓰고 다리도 쓰니까 양쪽을 나눠서 쓰기 때문에 그만큼 좀 여유롭게 움직여도 떠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손을 쓰든 다리를 쓰든 둘 중에 하나만 쓰게 된다면 그 두 가지 역할을 나머지 하나가 두 배로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바삐 빠르게 움직여야지만 떠 있는데 있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 들고 이병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다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상인명구조 요원이 되려면 일반 수상인명구조 요원 과정에서도 중량물 운반이라는 것이 있어요. 중량물. 교수님이 예전에 수상인명구조 요원을 취득할 때는 중량물을 가지고 25m는 기본이고 50m도 가는 거를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전체 다 그렇게 50m를 가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강사 과정에서는 중량물 10kg를 50m, 25m 풀장 길이에 왕복을 했었죠. 근데 제가 그때 받았을 때, 그때는 강사가 굉장히 무서워가지고, 그때 우리 그 멤버들이 좀 선착순 뭐 늦게 오고 이러면 한 번 더 시키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좀 실수를 하는 바람에 애꿎게 다 같이 한 번을 더 했어요. 중량물 운반을. 어떻게 보면 100m를 한 셈이죠. 한 번 갔다 오고 중량물 10kg짜리 중량물 운반 한 번 갔다 오고 숨이 헐떡거리면서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또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해! 뭐 이래가지고 거의 뭐 하늘이 노랄 정도로 한 번 더 갔다 와서 결론적으로는 100m를 갔다 오게 되는 이렇게 강도 높은 훈련을 했었죠. 그렇게 여러분들도 굉장히 강도 높은 훈련이 이루어져야만이 타인을 구조하면서 더불어 자신의 안전도 지킬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정신과 신체로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동작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입영 자세예요. 기마 자세 비슷하게 육상에서 앉아 있는다고 치면 기마 자세 약간 흡사할 수도 있겠습니다. 무릎을 구부려서 다리도 프로펠러처럼 로타리킥이라고 하는데요. 로타리킥. 아까 우리 횡령에서는 시저스 킥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요건 이제 로타리 프로펠러처럼 하나 돌리고 하나 돌리고 왼다리 오른다리 뭐 오른다리 먼저 하든 왼다리 먼저 하든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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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감아 내리는 거는 안쪽으로 감아 들이는 거죠. 안쪽으로 감아 들이는 거. 바깥으로 감아 나가는 거는 인체 동작상 어려워요. 발목도 안쪽으로 내전이 더 평이하지 외전은 인체 구조상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체 구조상 내전이 수월하듯이 발목을 돌릴 때 내전 쪽으로 엄지발가락 쪽으로 안으로 감아들이는 거는 수월합니다. 하지만 새끼발가락 쪽으로 바깥으로 감아 나가는 거 외전 쪽은 어렵죠. 그래서 발가락 끝까지 발바닥이 국자나 밥주걱 같은 느낌으로 무언가를 퍼다 내린다. 무언가를 퍼다 내리며 돌린다라는 느낌으로 발목의 스냅도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발목 스냅이 또 중요합니다. 자, 이 동작 스컬링과 함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입영 동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로타리 킥을 설명했는데 이거는 평형 킥으로 하는 입영이에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입영할 때 세 가지가 다 있었죠. 아까 서서 자유형 킥으로 있는 거. 지금 이 동작은 브레스트 스트로크, 평형 킥입니다. 평형 킥. 말 그대로 평형 킥을 그대로 물밑으로 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평형 킥은 파워는 있지만 위아래로 출렁출렁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파워는 있으되 파워가 뭐예요? 힘이 들어가는 만큼 체력 손실을 체력 안배도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인체 구조적으로 근육이 너무 많다거나 과도한 어떤 근육 운동으로 인해서 좀 유연성이 조금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무릎의 각도와 발목의 각도가 로타리 킥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약간 유연성이 떨어지는 그런 신체가 돼버린 친구들이 있어요. 몇몇 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나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한 뭐 머리빌딩을 하시는 뭐 그런 친구들은 로타리 킥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히려 힘은 좋은데 유연성, 회전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냥 이 평형킥으로 브레스트 스트로크로다가 입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차이점은 위아래로 출렁출렁 출렁 출렁출렁 출렁출렁 킥을 하는 만큼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자, 에그비를 우리가 로타리키라고 방금 설명했던 거 이게 이제 나오네요. 순서가 조금 앞뒤로 바뀌었었네요. 에그비를 이렇게 그 계란 돌리는 거품기 그것처럼 이렇게 프로펠러처럼 막 돈다는 그걸 연상케 하는 이름이죠. 자, 먼저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자, 외전은 쉽지 않다 그랬어요. 외전은 무릎을 일단 구부려서 휘돌리듯이 안쪽으로 감아 내리고 또 반대다리도 기역자를 꺾어서 벌려서 이 방향이죠. 휘돌리듯이 안으로 들어오고 밖으로 뺐다 휘돌리지 안으로 들어오고 이 다리는 밖으로 뺐다 안으로 들어오고 이것도 역시나 로타리 킥 무한대 로타리 킥
무한대를 그리는 거와 비슷한 원리는 같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 다리 돌려 들어가고 따라서 이 자리가 돌려 들어가고 이 다리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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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영상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작은 손을 쓰지, 이 동작은 좀 여유로운데. 이렇게 빨리 한다는 건 손을 지금 스컬링을 안 하고 있죠? 다리가 2배로 써야 되기 때문에 크게 벌려서 기마 자세처럼 많이 벌릴수록 부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벌리는 게 유리합니다. 엉덩이도 뒤쪽으로 살짝 빼서 펑퍼짐하게 부력을 이용해서 양옆으로 넓게 저어줘야 추진력을 얻는 그 반경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무릎을 기역자로 꺾었죠? 넓게. 요 무릎을 중심으로 한 스냅과 회전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은 좀 쉽진 않겠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평형 킥을 이용해서 입영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체력 소모가 좀 있습니다. 아무리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근육이 상당히 많아서 그 동작 자체가 어려워서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라도 이 프로펠러 킥을 연습을 하는 게 에그비럴 킥을 연습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자, 그 다음 자명입니다. 자명. 언더워터 스위밍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되고 있기도 합니다. 언더워터, 자명. 자명을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숨을 참아야죠, 일단은. 숨을 참는데 아주 기본적인 거를 얘기를 하자면 심호흡을 크게 해서 폐의 공기를 순환을 시키고 한 3번에서 많아야 4번 정도 심호흡을 크게 공기를 정화시킨 다음에 마지막에 숨 참고 들어가기 직전의 호흡은 최대 용량에서 한 3분의 2 정도만 들여 마시고 어, 어느 정도 여유 숨을 남긴 채 3분의 2 정도만 폐를 들여 마신 후에 들어가서 자명으로 가는데 중요한 건 또 그겁니다. 인체는 근육도 마찬가지고 뇌도 마찬가지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산소, 호흡기를 통해서 산소가 들어와야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는데 산소를 연료로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근육을 많이 쓸 때도 산소를 많이 활용하게 되지만 머릿속으로 생각을 많이 하면 감정이 소모되는 그런 에너지 내지는 이성적으로 머릿속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쓰는 그 산소를 쓰는 그 에너지 고민, 근심, 걱정 뇌를 쓰는 모든 행위들은 산소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속에 들어가면 익숙치 않은 사람들은 잠수 상태에서 뭐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잠수를 오래 하고 많이 하게 되면 대표적인 거 있죠. 교수님도 스쿠버 다이빙 오랫동안 하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고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산업 잠수라고 그러죠. 커머셜도 사업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속에 오래 이렇게 있다 보면은 물속에서 설계 도면도 보고 이런저런 머릿속으로 막 구상을 하고 뭐 이렇게 위험하지는 않나 뭐 별의별 생각을 육상과 똑같이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위적인 공급을 받으면서 신경을 쓰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어때요? 숨을 참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참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있는 공기만으로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써야 됩니다. 아껴 써야 돼요, 아껴 써. 그래서 최대한 아무 생각 없이 물고기처럼 아무 생각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어, 숨을 참는 것도 우리가 뇌를 속이는 건데, 어, 숨 쉬고 싶어, 숨 쉬고 싶어, 답답해, 답답해, 금방 나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 마음을 비우고 한풀 내려놓고 좀 평안한 마음을 가지면 숨 참는 거를 보다 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100%.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것이 뇌도 스스로한테 속아요. 뇌도 속아요. 이산화탄소 비율이 높아져서 빨리 호흡해, 호흡해. 호흡 중추 신경에서 호흡 충동을 일으켜줘야 되는데 너 지금 산소 모자라. 빨리 호흡을 해서 산소를 들이마셔. 이산화탄소 너무 농도 높아. 라는 호흡 중추에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과호흡을 너무 심하게 많이 했으면 인체 우리 뇌에는 이산화탄소 농도 실제 농도에 비해서 산소가 많이 현재도 있는 걸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현재에서는 위험한 상태에 놓여서 당장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 산소 농도가 떨어져서 호흡을 빨리 하지 않으면 기절하는 상태가 놓여임에도 불구하고 호흡 충동을 주질 않아요. 뇌의 신호에서. 호흡 중추에 명령을 내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로 그냥 쭉 가다 보면 인체는 어떻게 돼요? 기절을 하고 거품 물고 심한 경우엔 경련을 일으키면서 발작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얕은 물에서의 기절입니다. 졸도. 얕은 물에서의 졸도. shallow water blackout. 여러분들이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호흡을 100% 큰 호흡으로 많이 마신다 그래서 지속할 수 있는 자명을 지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상태에서 자명을 하다 보면 아까 shallow water blackout 상태가 돼서 물속으로 우리가 훈련을 할 때는 뭐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가 뭐 숨 참고 자병을 하면서 뭐 그렇게 하다가 물속으로 꼬르륵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물속으로 영원히 물속에 사셔야 되겠죠, 물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명을 해서 숨을 참는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뭐 기절하는 걸 연습하는 종목들이 무도 종목에서는 좀 덜어 있다고 들었어요. 일부러 기절을 시켜서 빨리 깨어나는 뭐 훈련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무도 쪽에 그쪽은 잘 모르는데 유도도 그렇고 레슬링도 그렇고 그래서 훈련 과정 중에 짧게 졸도 기절을 많이 하는 종목을 훈련을 했던 친구들은 걱정도 됩니다. 그 뇌세포가 손상되지는 않았을까. 뭐 이런 표현을 하면 좀 안 좋겠지만 멍청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기는 합니다. 그 수직으로 자명을 하는 걸 예전에는 그냥 스킨 다이빙이라고 했지만 그걸 하나의 종목으로 또 개발을 시켜가지고 한때 유행해서 지금까지도 유행을 하고 있는 프리 다이빙이라고 하죠. 스쿠버 다이빙, 뭐 프리 다이빙. 스쿠버 다이빙은 인공으로 기계 장치에 의해서 우리가 공기를 공급받고 있지만 프리 다이빙은 말 그대로 그냥 숨을 참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 다이빙 하는 친구들이 깊이로 굉장히 깊게 숨을 참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도 염두해야 돼서 상당히 연습을 많이 해야지만 가능한 그런 종목인데 그 과정에서도 이론이 또 여러 가지가 있고 연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흡사하게 생각할 부분은 복식 호흡.
복식호흡, 요가에서 복식호흡을 많이 하죠. 명상과 요가. 그래서 실제로 프리다이빙 하는 친구들 보면 마음을 편안하게 가다듬고 수영장 그 바닥에 앉아가지고 삥 둘러서 손잡고 둘러 앉아가지고 부처님 무슨 참선하듯이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심호흡하면서 명상해요. 그러면서 복식호흡 연습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리다이빙 할 때 보면 인체에 주머니가 있는 모든 기관, 구멍이 있고 주머니가 있는 내장기관, 위장, 장, 뭐 이거 다 주머니 공간이죠. 모든 내장 그 창자까지 주머니가 있는 모든 공간에는 공기를 다 집어넣고 빼고 그런 훈련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자명하기 프리다이빙 하기 직전에 호흡을 할 때는 물고기가 뻐끔뻐끔뻐끔 하듯이 더 이상 숨을 마실 공간도 없을 정도로 뻐끔거리면서 그렇게 숨을 들여 마시는 연습을 하곤 합니다. 역시나 그 경우에도 어떤 블랙아웃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 300% 호흡을 하는 연습을 하지만 막판에 잠수를 하기 바로 그 순간에는 최대치의 3분의 2 정도만 3분의 1을 남기는 블랙아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훈련을 합니다. 그런 코스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초과 호흡은 한 3, 4배 정도로만 공기, 이산화탄소와 산소, 신선한 공기를 바꿔주는 그런 거와 함께 폐의 공간을 넓혀서 스트레칭을 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겠죠. 자, 얕은 물에서의 졸도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친구들을 덜어봤어요. 끝까지 불과 25m밖에 안 되는에도 불구하고 25m 거의 다 왔는데 올라오질 못하고 그냥 그대로 쭉 가라앉아요. 그래서 재빠르게 들어가서 건져 올리면서 거의 다 왔기 때문에 건져 올리면서 그 데크로 끌어올렸는데 올리면서 그 친구는 기절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자는 것처럼 기절을 했기 때문에 본인은 모르죠. 거품 물고 경련이 일어나죠. 기절을 했기 때문에 산소 농도가 떨어져 있고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돼 있고 거품 물고 그럴 때는 기도를 개방하고 기도를 막지 않도록 혀 말리지 않도록 개방해주고 자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좀 마사지 해주고 기도 확보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깨어날 수 있도록. 자, 수업을 이제 거의 다 했는데요. 마지막인데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때 실기만으로 여러분들이 평가를 또 기말고사 70점에 상당하는 부분을 볼 텐데 뭐 어떤 종목을 도대체 뭘 어떻게 테스트를 보나 아직 수업 시작도 안 했지만은 얼핏 궁금해할 수도 있겠네요. 오늘 영법 수업했던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전부 다 시험 항목에 기본이니까 연습 항목과 시험 항목 뭐 다 들어 있겠죠? 다 들어 있습니다. 설명을 했다시피 아까 중량물 캐리 이런 것도 있고 중량물을 가지고 입영을 한다거나 그냥 입영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익수자를 구조하는 그 여러 가지 동작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수상인명구조 요원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으려면 입소 전에 간단한 테스트를 봅니다. 기본 기량이 안 되는 친구들을 받아가지고는 훈련 자체를 그 과정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수상인명구조 과정을 할 때는 사전 테스트를 봐서 사전 테스트 통과 안 되면 사전 테스트에서 떨어지면 그냥 집에 가야 돼요. 입소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사전 테스트를 본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사전 테스트. 다만 여러분들 전공 과목 대학에서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떨어지고 붙고가 없는 거라서 단지 여러분들의 첫날 수업에
상태가, 수준이,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보는 것 뿐이에요. 단, 여기서 최초 평가에도 점수는 반영이 되겠죠. 예, 점수는, 일정 정도, 약간 반영이 되겠죠. 어떻게 전혀 수영이 실력이 턱없이 떨어지는 그런 친구하고 처음부터 훌륭하게 뭐 기량이 다 향상이 되어 있는 친구하고 그 두 친구가 점수가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건 어차피 상대 평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즉시 수면을 올려서 얕은 물에서 졸다할 때는 어, 빨리 깨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식으로 유지만 해주면 될 테고, 쉽게 호흡, 자가호흡, 기도가 말리고, 이럴 경우에는 기도 확보해준 채 구조호흡을 실시해주면은, 깨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요 사진은 뭐 잘못됐네요. 브레이크 타임이 아니고 쉬는 시간은 아니고 수고하셨습니다가 나와야 되는데, 그죠? 자, 3주 동안 비대면 수업으로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이후에 4일 동안 우리 이제는 직접 얼굴 보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재밌게 그렇게 수영장에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